안녕하세요. 저는 1년 전에 결혼을 한 29의 새댁입니다.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과정 진학했다가 중도 포기를 하고 취업 진로로 바꿔 현재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참고로 남편은 저희 회사 대리로 근무를 하던 사람이었고, 저보다는 딱 한 살 연상의 회사 선배였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회사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얼굴을 익혔고, 남편의 동료분들이 옆에서 분위기를 띄워주며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가 싶을 만한 멜랑콜리한 상황을 만드신 바람에 저는 남편이 제게 고백을 하기도 전부터 남편의 마음을 눈치챘고요. 혹여나 회사 사람들 틈에서 제 이름이 오르내릴까 겁이 정말 많았는데, 사내 커플을 흉부터 보는 일방적인 분들이 다행히도 저희 회사에는 없었기 때문에 조심스레 관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연애는 딱 1년 정도 하고서 작년 코로나를 피해 좀 별나게 결혼을 했고요. 지금은 현재 제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 방 하나짜리 오피스텔에서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둘이서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남편의 명의인 줄 알고 계십니다. 결혼할 적에 같은 회사 동료를 데려왔다는 말에 똑같이 제약회사 다니는 거야? 라면서 저를 못마땅해 하던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이 저희 회사에서 얼마 벌어오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둘이서 벌어 언제 돈 모으고 언제 집 사고 제대로 독립이나 하겠어? 라며 우려의 눈빛을 마구 내비쳤는데요. 그때 남편이 옆에서 저보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식의 눈빛을 보내고선 혼자 막 말을 뱉어내더라고요. 엄마, 내가 그간 열심히 돈 모아서 집도 마련했어. 엄마랑 아빠 부담 들기 싫어서 내 독립은 나 혼자 준비를 했으니까 다른 건 따져보지 말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내 짝으로 괜찮은 사람인지만 봐줘. 이 사람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고 또 똑똑한 사람인데. 경제적인 건 집도 구해놓은 우리한테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야. 라고 말이죠. 순식간에 결혼하기 전부터 제 명의로 된 집이 공식적으로는 남편 명의의 집으로 동갑이 되어버린 터라 많이 당황스럽고 얼척이 없었지만, 그 후 시어머니가 보인 반응에 남편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집을 구해놨단 말을 듣자마자 아이고 내 새끼, 네가 뭔가 집안을 위해 해낼 줄 알았다. 내가 돈을 못 벌어서 용돈도 쥐꼬리만큼 주는 줄 알았더니 다 생각이 있어서 돈을 모으고 집을 사는데 쓴 거였구나. 기특하고 창해 죽겠다 내 아들. 이러면서 남편을 저 보는 앞에서 껴안고 예쁘다고 볼을 쓰다듬고 막 장하다고 엉덩이를 치시는데, 와, 우리 남편 정말 그간 얼마나 시어머니 옆에서 돈 타령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는지 감이 오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회사가 업계에서 연봉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 남편도 실제 결혼 전에 저랑 모아놓은 재산에 대해 얘기를 털어놓으면서 본인이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1억이 넘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는데, 시어머니가 돈을 못 벌어서 용돈도 쥐뿔 만큼 준다고 말을 하는 순간 알아차려버렸네요. 남편이 그간 돈 못 버는 척을 하면서 시어머니의 용돈을 조절해 드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돈돈 거렸으면 아들내미가 잘 벌어오는 월급까지 거짓말로 못 버는 척 숨겨가면서 지갑을 열지 않았을지 눈에 선했고, 그와 동시에 혹여나 돈 타령의 다음 타겟이 내가 되지는 않을까 싶어서 솔직히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남편한테 직접 말도 꺼내보며 어머님이 그간 돈 달란 소리를 주고 태우셨나 봐? 라며 불안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남편은 어째 제 말을 한 번에 알아듣고는 미안해. 내가 웬만하면 이런 돈 문제로 네 거 내 거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엄마가 돈에 있어서만큼은 좀 유별나.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분이시고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 자식들한테 그 돈을 채워받겠다는 생각도 큰 분이셔. 그래서 나나 내 동생도 둘이서 미리 합의를 보고는 엄마 앞에서만큼은 절대로 돈 있는 내색을 안 해. 돈을 줘봤자 아껴 쓰는 분도 아닌지라 미리미리 이렇게 선을 그어놔야 우리도 엄마가 감당이 되더라고. 라면서 대답을 했어요. 순간, 나 이 결혼 해도 문제 없는 거지? 라면서 시어머니 되실 분이 무섭다며 막 헛웃음도 꺼냈는데, 솔직히 남편이 괜찮다는 말이 믿음직스럽진 못했지만 전 자신 있었어요. 내 집이니까 명의만 안 바꾸면 누가 뭐래도 그 집은 영원한 내 집이고, 시어머니가 돈 달라고 하거나 돈 문제로 뭐라 하시면 깔끔하게 무시하고 모른 척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살짝 칼 같은 성격이 있는 터라 거절하는 것만큼은
특히나 시부모님하고 거리를 두고 사는 것만큼은 자신이 있었고, 그래서 도리만큼만 잘 해드리다가 그 이상으로 선을 넘어오시면 분명하게 선을 긋고 남편에게도 확실히 중간 정리를 하라고 말을 할 생각이었죠. 결혼 생활은 부부끼리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가족들과의 상호 관계에서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던데, 전 솔직히 남편을 보면서도 그 걱정을 잘하진 않았어요. 결혼 전부터 월급 적다는 사기를 쳐온 남편인데, 결혼하고도 혼자 적당히 커버를 잘 쳐줄 거라 확신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결혼하고 나니 남편은 저를 커버 쳐준다고 시어머니는 아들이 산 집을 보겠다면서 저희 집으로 막 찾아오려 할 때, 그때가 서울의 확진자가 막 1000명을 넘어서던 때였거든요. 그 전에 이미 집들이 한 번, 그리고 시어머니가 집 구경한다고 저희도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말도 없이 혼자서 오신 적이 2번 정도 있었고, 그 사이 남편이 올 때는 말 좀 하고 오시라고 혼자 쓴소리를 좀 했더니, 그 후 진짜로 집에 오겠다는 문자 한 통을 남겨놓고 찾아오신 적이 3번 정도 더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집을 너무 자주 찾아오는 것도 솔직히 며느리로서는 저 정말 짜증났거든요. 내 부모가 아니라서 매번 편할 수만도 없었고요. 그래도 며느리라고 윗어른 대할 때 버르장머리 없단 소리를 안 들어보겠다고 오실 때마다 밥 해드리고 차 내어드리며 대접을 해드렸는데, 그게 저를 만만하게 볼 이유가 되어버린 건지 시어머니는 올 때마다 내 아들 집인데 엄마가 돼서 눈치 보고 오는 것도 솔직히 웃기다 라는 말씀을 굳이 저한테 해가면서 집 안으로 쳐들어오셨습니다. 그놈의 자기 아들 집이라는 걸 무슨 자기가 돈을 대줘서 아들이 집을 산 것 마냥 본인 어깨가 들쓰고 올라가서는 제 앞에서 아들 집이란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는데 정말 가짠더라고요. 이게 사실 내 명의 내 집이고 내 부모님이 물려주신 우리 부모님 집이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러니 가짜일 수밖에요. 그렇다고 제가 집 있는 척을 하며 과시하는 성격도 절대 아니었는데, 늘 집에 자주 찾아와서는 저를 무시하려고 하는 태도가 눈에 너무 선해서 저로서는 시어머니를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더한 게 뭐였냐면 저희 시어머니의 저를 향한 괴롭힘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학교 다닐 적에 못 배운 것들한테나 당할 법한 정도로 수치스럽고 무식한 방법의 괴롭힘을 제가 당해왔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로부터요. 그 확진자가 많은 때에 어머님이 또 평소처럼 저희 집에 오신 적이 있었는데, 글쎄 제가 화장실 들어가서 볼일 보던 도중에 문을 확 열고 들어오신 겁니다. 너무 놀라 무슨 말도 못하고 문을 열고 있는 시어머니를 쳐다봤는데, 어머님은 아이고 우리 며느리 볼일 보네 우리 아들 집에서 라면서 저를 쳐다보다 문을 쾅 닫고 나가시는데, 진짜 뭐 하자는 건가 싶더라고요. 딸이 일부러 놀리려고 들어온 건지 아니면 모르고 들어왔다가 괜히 뻘쭘해서 사과 대신 저딴 말을 사과라고 하신 건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수치스럽고 황당한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질 않았어요. 뭐 주말에 시아버지 데리고 오셔서는 화장실 들어가는 저를 따라와선 문을 열어버리느라 제가 바지를 벗다 말고 비명을 지르며 바지를 올려 입은 적도 있었고, 퇴근하고 왔더니 저희 집 앞에서 어머님이 기다리고 계시길래 함께 집에 들어갔다가 안방으로 가서 옷을 편하게 갈아입던 도중 예! 하면서 일부러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어머님 앞에서 가슴을 드러내본 적도 있었습니다.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날 결국 제가 표정 관리를 잘하지 못하고 싫은 티를 팍팍 내며 어머님 들어오실 때 노크 정도는 좀 하고 오세요 라며 신경질을 내버렸는데, 그게 결국 시어머니의 비위를 거슬리게 했는지 당일 삐진 척을 팍팍 하며 주는 밥도 안 먹고 차도 안 마시고는 혼자 꿍해서 TV를 보다 집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번 정도 더 자기 아들 보러 왔다면서 내 아들 집인데 간수 잘하고 살아라 라면서 제가 집을 잘 치워놓고 사는지를 확인하겠다며 오셨고요. 그러다가 저번 달에 결국 제가 수치심은 물론이고 얼굴이 화끈거려 정말 남편이고 뭐고 내 집안에서 다 쫓아버리려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몸이 안 좋아 출근을 못하고 반차 내고 집에 온 적이 있었는데, 약 먹고 잠들어 있다가 핸드폰을 보니 시어머니로부터 문자 폭탄이 와 있더라고요. 아들이 일하고 있는 시간인 걸 뻔히 알면서 여러 번 전화를 하셨는지 애가 전화를 안 받는다. 이따 아들 집에 가려는데 좀 필요한 게 있나 없나 물어보려 했더니만 라고 하시더군요.
그 와중에 너네 집이라고 하면 될 걸 또 아들 집에 가려 한다는 말로 저를 거슬리게 하더니 또 집에 온다고 하시는 말에 저도 모르게 어머님, 저 지금 아파서 누워있어서 오늘은 오지 마시고 주말에라도 오세요. 요즘 남편도 야근해, 저도 일해, 아파 정신이 없는데 어머니까지 오시면 저희가 제대로 대접해드리기도 힘들고 라고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님이 제 말을 끊고서는 그런 게 어딨어 내 아들 집인데 아들도 아닌 네가 왜 오라 말아야? 라는 말로 확 전화를 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 하신 줄 아세요? 저녁에 남편도 퇴근할 시간에 시아버지까지 모시고서는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다음날 출근해야 해서 그날만큼은 푹 쉬면서 몸이 낫도록 온 신경을 다 써야 했는데 마치 방해라도 하겠다는 듯이 집에 오신 시어머니는 남편마저 표정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 보고 민망하셨는지 네가 연락을 안 받아서 내가 이 시간에 오질 않았니? 왜 하루 종일 연락을 안 받니? 라면서 일하다 온 남편을 닥달하시더군요. 결국 남편도 두 손 두 발을 들겠다는 심정으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라면서 건성으로 왜 왔는지를 물었고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까 며느리가 아프다고 해서 밥이라도 차려주러 왔는데 이미 저녁을 먹었을라나? 라면서 속에도 없는 제 걱정을 해주시는 척을 하며 부엌을 살피시더군요. 시아버지는 그 와중에 앉으란 소리를 안 하냐? 라면서 한 소리를 하더니 집 소파에 앉으셨고 시아버지가 자리를 먼저 잡으시자 시어머니도 나도 좀 앉자 라면서 소파에 따라 앉으셨는데 그 순간 저는 고열과 두통으로 정말 참기 힘들 정도의 피로가 몰려온 바람에 이 무자비한 시부모님을 도저히 환영만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전 먼저 들어갈 테니 쉬다 가세요. 라는 말을 남긴 채 남편을 슬쩍 째려보곤 먼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제 상태가 안 좋은 걸 아는 남편은 어떻게든 시부모님을 내보내겠다면서 아니 사람이 이렇게 아픈데 정신없이 이렇게 또 오시면 어떡해요. 다음날 출근해야 돼서 지금 1분이라도 더 쉬어도 모자랄 판인데 라면서 어떻게든 설득시킨다고 밖에서 주저리 거리고 있는데 시모는 꿈쩍도 하지를 않더라고요. 오히려 남편의 모습에 기가 찬다는 식으로 아니 너는 기껏 집도 해왔는데 네 마누라 앞에서 벌벌 기고 사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내 아들 집에 와서 좀 쉬겠다는데 겨우 며느리 하나 눈치를 봐야 하는 거야? 그것도 서른도 안 먹은 새파랗게 피도 안 마른 어린애 눈치를? 라면서 저 들으라는 식으로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이런 말까지 들으니 저도 방 안에 들어가서 속 편하게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할 수만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오해를 풀고 기왕이면 가시라는 말씀도 또 조심스레 드려볼 작정으로 다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고 어머님을 보며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이래서 좋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어머님이 오해하도록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몸 너무 라면서 말을 꺼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말하는 중에 저벅저벅 다가오시더니만 급기야 제 말을 잘라먹고는 제가 입고 있던 긴 주름 치마를 확 들쳐올리는 게 아니겠어요. 단 몇 주 만에 안방을 나가서 겪어버린 수치스러운 일에 저는 제 치마가 들려 안에 입고 있던 팬티가 드러나는 걸 피부로 느끼며 소리를 지른 채 치마를 부여잡아 내렸고 그 순간 건너편에서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헉 하고 절 바라보고 있는 시아버지와 눈이 딱 마주치는데 저도 모르게 남편을 향해 제발 데리고 좀 꺼지라고 네 엄마 라면서 괴성을 내지르고야 말았습니다. 더러운 이 기분은 도저히 단시간 내에 수그러들지가 않았어요. 학교 다닐 적에 어린 남자애들이 아이스 깨끼를 한다고 치마를 들춰버리면 그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지고 기분이 더러웠는데 다 크고 나서 내일 모레 서른인 저의 치마를 그것도 딸도 아닌 며느리의 치마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쑥 들어올리고 한다는 말이 아이고 안에 속바지 정도는 입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입었네. 그렇게 춥게 입고 있으니 봄인데도 몸이 아파서 빌빌거리지. 라면서 남편과 시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보며 제가 속바지를 안 입을 줄 몰랐다는 변명을 하면서 뭐가 웃긴지 막 입을 실룩거리시는데 제가 그만 그 웃는 입을 찢어버리겠다면서 아가리 닥쳐 이 아줌마야. 라는 말과 함께 시어머니가 입고 있던 갈색의 가디건을 잡아당겨버리며 그 옷을 벗겨버렸어요. 아주 얇은 뜨개질로 만들어진 듯한 그 가디건이 제 손에 늘려져 시어머니의 몸에서 벗겨지자 곧 찢어져 버릴 것처럼
옷이 끝도 없이 늘어났고 그 안에 검정색 단추가 박힌 와이셔츠 비스무리한 실크 윗옷을 입고 계셨던 시어머니의 두 옷을 작정하고 제 두 손으로 잡아다가 다 찢어버리겠다고 두 손을 벌려 그 옷을 정말 찢어버렸습니다. 당장 꺼지게 하라니까? 라면서 그 와중에 남편을 향해 네 엄마를 왜 여태 내 집 안에 내버려 두냐면서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그제서야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몸싸움을 말리다 끝내 시어머니를 두 팔로 안아 못 움직이도록 고정을 시켜놓더라고요. 자기 입으로 지 엄마를 구제불능이라고 흉까지 퍼부면서 말이죠. 뒤에서 여전히 이게 다 뭔 일이냐며 반간을 하고는 시아버지께 뭐 구경 났어요? 마누라가 저질렀다는 거 처음 봐요? 한두 번 보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데리고 안 나가고 뭐 하는 거예요? 라면서 험악한 표정을 지은 채 다시금 목 놓아 말을 하자 시아버지는 그래 간다 가. 나도 이제 무서워서 못 오겠다. 라며 저와는 눈을 더 마주치지도 못하고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가려 하는데 시어머니가 글쎄 또 그놈의 지 아들 집 타령을 하면서 내 아들 집에서 니까짓 게 뭔데 나가라 마라 명령질이야. 니까짓 게 뭔데. 네가 이러니 내가 안 괴롭히고 배겨? 내가 가만히 손 놓고 지켜만 보겠냐고. 라며 한 대 더 쳐달라는 식으로 주둥이를 터는데 그만 저는 제가 뜯어놓은 시모의 일부 윗옷을 완전히 아랫단추까지 다 억지로 뜯어당겨 버려서는 시모가 입고 있던 안에 살색의 네이가 보이게까지 옷을 망가뜨려 놓았어요. 시모가 발악을 하면서 뭐 저런 게 다 있냐고 하길래 제가 내 집에서 그 입 그만 안 다물어? 라며 시모의 가슴팍을 한 대 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집이라고 내 집, 네 잘난 그 아들 집이 아니라 애초에 내 명의로 내 부모님이 사주신 내 부모님 집이자 내 집이라고 이 그지 같은 년아. 라면서 정신 좀 차리라고 머리를 한 대 치니 그제서야 이게 뭔 소리냐면서 자신을 여태 붙잡고 있는 아들을 쳐다보더라고요. 남편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엄마, 이 집 내 집 아니야. 며느리 집인 거 내가 괜히 엄마가 돈 타령할까 봐 그냥 잠깐 내 집이라고 뻥만 쳤던 거야. 제발 그러니까 아들 망신 좀 그만 시키고 아들 집 타령 좀 그만해. 나 진짜 엄마 때문에 쪽팔려. 와이프 얼굴도 이제 못 보겠어. 장모님, 장인어른께 죄송스러워서 처갓집도 못 가, 나 이제. 라며 울먹이는데 진짜 그 예민한 그 아들이나 어찌나 등신들 같던지요. 얼마나 구질구질해서는 남자 새끼가 마누라 집을 자기 집이라 속이고 또 엄마라냐는 지 아들 집이라며 생색을 내다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입 꾹 다물고 넋나간 듯 머저리같이 서 있는데 정말 내가 이 집 구석에서 뭘 하고 있나 싶더라고요. 순간적으로 현타가 찾아왔습니다. 머리를 지끈 눌러 감싸고 있는 저를 본 남편은 제 심기가 많이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던지 얼른 나가라니까 좀 라면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거의 강제적으로 끌다시피 데리고 집을 나갔어요. 시모는 제 아들 손에 잡혀서 끌려가는 와중에도 그럴 리가 없는데 이 집이 어떻게 째 집이라는 거야. 어떻게 네 집이 갑자기 며느리 집이 돼. 명의 변경이라도 한 거야? 며느리년이 그렇게 해달라고 널 구슬린 거지 그치? 나머지 아들을 저로부터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며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그럴 리가 없다니까. 집 문서 떼오라 그래. 네 집인 거 증거를 대라고. 라면서 발악을 한 채로 끌려 나가더라고요. 결국 저는 시부모 앞에서 치마가 벌러덩까지는 어처구니 없고도 황당하다 못해 기분 더러워 죽겠는 경험을 한 채로 멘붕이 와선 시모의 옷을 찢어버린 것도 모자라 주먹질을 날렸는데도 불구하고 시모가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결론을 내렸고 밖에 따라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시모의 앞으로 가서는 본능적으로 저를 말리려는 남편을 피해 시모의 뺨때구를 한 대 쳐버렸습니다. 귓방망이를 맞아버린 바람에 시모의 대가리는 제 손과 함께 뒤로 밀려나가 떨어질 뻔했고 휘청거린 시모는 자기도 한 대 때리겠다면서 저한테 덤비려 했어요. 그 사이에서 남편이 잘 막아주고 있어서 제가 맞을 일은 없었고 오히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너 이거 제대로 안 맞고 나 한 대라도 맞게 하면 너 당장 이혼이야. 내 집에서 당장 쫓겨날 줄 알아. 라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일부러 심호석 뒤집어지라고 내 집이란 말을 얼마나 크게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유치한 인간하고는 똑같이 유치하게 대꾸를 해줘야 말을 알아듣는다는 인생 교훈을 그 자리에서 피부로 느끼며 다시는 내 집안 안에 네 부모 것들 발 못 들이게 해.
다시는 한 번만 더 이러면 진짜 네 부모들 내가 싹 다 위자료 물리고 너랑 이혼한다. 알았어? 라며 괜한 남편에게 종론 부리듯이 훈계를 하고는 유유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문 후에 엘리베이터 타고서 내려갈 때까지 저희 집안까지 소리가 다 들리도록 복도에서 억울하다며 내 아들 집이 분명히 맞다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창문 열고 아래를 보니 저희 오피스텔을 나가면서까지도 그 앞에서 남편을 붙잡고 네 명의의 집이 맞지 않냐고 몇 번이고 확인을 하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알고 보니 지 아들 집이 아니란 생각에 돈줄이 끊겼다고 생각이라도 한 건지 얼마나 처절하고 찌질하게 충격받은 표정을 짓던지요. 그 꼴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와중에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저도 모르게 시모꼴이 꼬셔 죽겠다면서 시모 머리맡으로 허공에다가 침을 뱉어버렸습니다. 안타깝게 제 침은 엄한 화단에 떨어졌지만 말이죠. 그리고 그날 후 저는 한 번 더 세기를 받겠다고 제 명의의 집이 언제 어떻게 구매되어 제 명의가 되었는지 집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시모한테 전송했고 내 집안에 함부로 더 발을 디뎠다간 그땐 우리 부모님이 가만 보고 있지 않으실 거예요. 어디 돈 있는 부모든 며느리가 어디까지 당신을 바닥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지 겪어보고 싶으면 한번 와보시던가. 라며 문자를 했어요. 당연히 시모는 답장도 하지를 않았고 지금껏 저희 집은커녕 아들 무섭다며 남편한테도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줄곧 그날 이후로 남편의 위로를 받으면서 생일도 아닌데 남편이 사온 케이크를 얻어먹고 남편이 사온 선물이라며 사온 먹거리를 받았고 남편이 용돈 쓰라며 건네준 돈으로 친구도 불러다가 호텔 식당도 다녀왔네요. 졸지에 시어머니 덕분에 제가 남편한테서 더 귀한 대접을 받는 집안의 우세한 갑이 되어버린 꼴이었죠. 시모만 생각하면 정말 이제 다시는 치마를 입기도 싫고 그래서 실제로 그날 입었던 그 주름치마는 당장에 버려버렸는데요. 그래도 옆에서 지 엄마가 또라이인 줄을 알고 저한테 헌신해주는 남편이라도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제는 시모도 이 집이 내 집인 걸 알았으니 함부로 아들 집 타령을 해대면 못 오겠죠. 우리 부모님이 나서서 해결하겠단 말에 겁먹고는 지가 알아서 잠수를 타긴 탔지만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